네, 안녕하십니까. 서범석입니다. 오늘은 한용예고 준비 포인트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한용예고 연도별 경쟁률을 보시면 1.5반대 중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9학년도만 이제 2.02대 1이 됐고요. 종합 경쟁률이. 그 전에 이제 1.62, 작년도에 이제 1.42대 1이었습니다. 또 1단계에서 대원외고와 마찬가지로 1.5배수의 학생을 이제 2단계로 보내기 때문에 독일어과와 스페인어과 빼고는 전부 이제 1.5 이제 미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2단계로 직행을 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자, 서울대 고교별 합격자 수를 보시면 한용예고에 이제 28명으로 5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시와 정시 이제 합격생 비율을 항상 이제 보면서 어떤 스타일의 학교인지 나한테 맞는 학교인지를 가늠을 해봐야 된다고 했었죠. 보시면 역시 한용예고는 정시보다는 수시에 더 이제 특화된 학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위주의 어떤 프로젝트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맞는 학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전형별 구체적으로 전형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고 국제고는 다 똑같습니다. 2단계 전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자, 1단계에서는 대원외고와 똑같이 영어 교과 성적 출결 감점 그래서 이제 160점이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 점수 40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이제 선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면접 배점도 똑같죠? 면접 배점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이제 30점입니다. 30점. 가장 중요한 자기도 학습 과정이 이제 20점이고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10점, 인성이 이제 10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자, 한용예고 자소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용예고는 이제 1,500자, 띄어쓰기 제외하고 1,500자이기 때문에 상상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그 특목고 자사고와 글자 수는 이제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힘을 과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힘을 과하게 쓸 필요가 없고 너무 이렇게 뭐 깊고 막 뭐 그런 수준으로 이제 막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 이제 그 이름을 대면 알 법한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여진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전형을 진행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가자들의 기본적인 심리가 매우 방어적이고 매우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주목이란 주목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히 꼬투리를 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재배제 사항을 조금 더 유의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가 이걸 지금 써도 되나? 기재배제 사항에 해당하나 안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든다. 그런 의구심이 든다. 그 순간 쓰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기재배제 사항을 밟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기재배제 사항을 보시면 공통입니다. 자기학습 전형 공통인데, 자, 이런 능력시험 점수 같은 거 점수죠.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점수입니다.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도 당연히 정량적인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뭐 정성적인 것들 역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년째 유지되고 있는 기재배제 사항이니만큼 특히 한용예고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인스티튜트 프랑시에이에서 진행하는 코르스 디 프랑시에이 프로그램에 발표 위주 수업 참가를 했다. 자, 이거 일반적인 중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동아리인가요? 아니죠. 이건 뭐 프랑스 무랑원 같은 곳에서 하는 별도의 교회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참가했다는 것을 쓸 필요가 굳이 없겠죠. 주연절 같은 프랑스 고유 문화 행사에 참가하면서 뭐뭐뭐를 느꼈다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조심해서 쓰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 면접 유의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외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면접 자체가 길지는 않고 한 5, 6분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소서처럼
힘을 과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남과 차별성은 있어야겠죠. 남과 똑같은 학생, 흔하디 흔한 학생을 뽑고 싶은 평가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면접관은 이제 3명이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 다 3명이죠. 여기 후토크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이 이제 면접을 보고 나가면 정말 괜찮은 학생이라면, 정말 꼭 뽑고 싶은 학생이라면, 그 학생이 나간 다음에 이 얘기를 잠깐 하는 거죠. 이 학생은 꼭 뽑아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막판 조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현실적인 이제 전형이죠. 이 후토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플러스 평소에 이제 생활을 잘 해서 몸에서 배어나오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하겠죠. 이런 것들은 하룻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이 학생답게 우수하게 잘 생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공통문항은 없는데 공통문항 같은 개별 면접 문항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죠. 평소 자기주도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영외고 측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였냐면 2분 정도를 말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해 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분조차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답변을 너무 짧게 하면 평가자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지나치게 길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센스 없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2분 정도를 자기가 이제 기승전결 있게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이제 면접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자기주도성과 비판적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이제 실제로 이제 작년에 나왔다라는 얘기죠. 답변을 보시면, 자, 평소 저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주도적인 부분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는 거고. 자, 2번째, 이제 뭐 주변에 거의 모든 친구가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 이 스타일이, 이런 학습 스타일이 자기한테는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비판적 이제 현실 인식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되 책상에 앉아 있을 때만이라도 집중해서 공부에 임해보자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 자, 요게 한 1분 정도 소요됐겠죠. 이 정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1분 정도는 자기 이제 학업적 역량을 보여주는 데 썼습니다. 보시죠. 자, 평소 학교 활동 중에 들었던 어렵거나 생소한 개념을 따로 심화 학습하고 이를 또 실제로 응용해 보는 거죠. 심화 학습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응용해 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플러스 알파 정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도 학습 영역에서 학업 역량을 보여줄 때 어떤 식으로 플러스 알파가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학교 사회 시간에 이런 걸 배웠는데 무역 전쟁과 국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해설해 보고 싶은 마음에 영어 토론 동아리에서 관련 토론을 해봤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더 익숙해졌고 여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근거로 내놓았던 tit-for-tat 전략과 내쉬 균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서 플러스 알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더 잘 알고 싶어서 수학 퍼즐과 논리 패러독스라는 책으로 자세히 학습을 한 후 칸 아카데미라는 인터넷 영어 강좌 사이트에서 이런 게임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하였습니다. 자, 또 플러스 알파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응용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영자신문반에서 또 관련 기사까지 썼습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은 기본적인 어떤 수학적인 능력도 살짝이지만 이제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관련 능력 보였고, 어떤 학업 역량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어떤 정의까지, 견해까지 한번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면접장에서 유명한 말인데요.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점수밖에 못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흔하디 흔한 학생을 원하는 평가자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긍정적으로 또 어떤 그런 점들을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제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힘을 과하게 쓸 필요는 없고 한영외고는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